이란과 이스라엘. 뉴스에서 이 두 나라를 보면 항상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입니다. 미사일, 핵 문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중동 전쟁의 그림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둘이 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가장 큰 위협으로 바라보지만 과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협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때 협력하던 두 나라가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숙적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79년 이전의 이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은 팔라비 왕조가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샤, 즉 이란 국왕은 친서방 노선을 걸었고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이란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당시 중동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아랍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는 아니었고 전략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조용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팔라비 왕조는 무너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은 이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친서방 왕정국가였던 이란은 반미, 반서방,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는 혁명국가가 됩니다. 이제 이란은 자신을 억압받는 무슬림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란 지도부에게 이스라엘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거점,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국가,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협력에서 적대로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신의 혁명 정체성과 연결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이란 혁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이들을 돕는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맞선다. 하지만 이란은 곧 또 다른 큰 전쟁에 휘말립니다. 1980년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려 8년 동안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은 이란 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전쟁 이후 이란 지도부는 안보에 대한 강한 불안과 생존 본능을 갖게 됩니다. 이란은 직접 싸우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동 곳곳에 자신과 가까운 세력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큰 위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이란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가자 지구까지 여러 지역의 친이란 세력과 연결됩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란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주변에서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적대 세력이 많고 국토도 좁기 때문에 안보 위협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국경 근처에 자리 잡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단순한 먼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략적 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위협이 너무 커지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스라엘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핵 개발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언젠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공개 전쟁보다 먼저 그림자 전쟁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암살, 사이버 공격, 핵시설 방해,
시리아 내 공습, 대리 세력 간 충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사이버전과 비밀작전은 이 갈등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한쪽은 핵 프로그램을 지키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늦추거나 막으려 했습니다. 전쟁은 항상 전차와 전투기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컴퓨터 코드, 정보기관, 작은 폭발, 그리고 사라진 과학자들로 진행됩니다. 시리아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드러나는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시리아 내전 이후 이란은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 관련 세력의 긴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란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주변 세력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라크와 예멘의 친이란 세력들. 이 네트워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의 거대한 포위망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자리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단순한 민병대가 아니라 이란의 전략적 팔로 봅니다. 가자지구 역시 이 그림자 전쟁의 한 부분이 됩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성장한 조직이지만 이란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같은 세력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란 이스라엘 갈등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갈등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정밀 타격, 사이버 공격, 대리전. 과거에는 국가 간 전쟁과 비밀 작전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이란은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의 로켓과 미사일, 그리고 이란 자체의 군사 능력은 일상 속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이 문제는 외교 갈등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란 사람들에게도 이 갈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재, 경제난, 군사적 압박, 국제적 고립.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과 서방을 적으로 규정하지만 그 갈등의 부담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국가의 대립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흔듭니다. 최근 들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더 이상 완전히 숨겨진 그림자 전쟁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리 세력 간 충돌, 직접 공격과 보복, 핵 문제, 지역 전쟁의 위험이 함께 얽히면서 두 나라는 더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확전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충돌하지만 그 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민도, 이란의 시민도, 레바논과 가자의 민간인도 전쟁의 공포와 정치의 결과를 함께 떠안습니다. 정리하면 이 갈등은 단순한 종교 싸움이 아닙니다. 이념, 안보, 지역 패권, 핵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미국과 중동 질서까지 모두 얽힌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조용히 협력하던 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의 국가 정체성이 바뀌었고 팔레스타인 문제와 반이스라엘 노선은 이란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뒤 핵 문제와 대리전, 헤즈볼라와 하마스, 시리아와 가자 지구의 충돌이 겹치며 두 나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숙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었는지 큰 흐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은 왜 중동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기는 뉴스 뒤의 세계사였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어려운 이유는 어제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